냉철하지만 따뜻한 대답을 해주실 방산 노상진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셨고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산 노상진 선생님은 20대 초반에 운명의 길에 들어서서 40여 년 동안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수만 명을 상담하신 명리학의 대가입니다. 현재 서울의 수서와 경남 창원의 방산정사에서 사주 명리론을 강의하고 또 상담하고 계시는데요. 사주는 재산 박재현으로부터, 관상은 충산 선생으로부터, 그리고 풍수는 운간 스님으로부터 각각 사사 받으셨습니다. 수십 년을 연구하고 또 임상한 결과 한 사람의 운명에서 사주와 관상, 풍수는 따로가 아닌 하나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KBS 드라마 왕의 얼굴에서 관상 자문위원을 지내셨고요. 우리 창원에서는 한양대학교 창원 한만국제의료원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운명의 만약은 없다를 출간하시면서 오늘 독자 여러분과 직접 오프라인에서 소통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방산 노상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에 운명의 만약은 없다를 출간하셨고요. 많은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또 온라인 서점에서도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또 소통을 하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꽃이 만발하는 이 춘 4월인데 이렇게 오늘 더군다나 오늘 토요일이기도 한데 꽃 구경 안 가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콘서트 오셔서 저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11월 달에 작년에 출판을 하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축하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명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처음 이 명리학의 길에 입문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갈 나이쯤에 저한테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형편이 가난한 거예요. 대학을 보낼 우리 부모가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못했지만 솔직히 공부를 영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람한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뭐를 시작했냐면은 운명이라는 단어는 그런 건 전혀 몰랐고 우리 어릴 때 그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와 가수는 이제 지금은 지금 무속인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이제 보러 가게 됩니다. 사주를 내가 보고 점을 보러 가게 됐죠. 그래 한 집 가고 두 집 가고 이렇게 됐는데 물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때는 원체 뭐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이런 것이 과연 있나? 또 있으면 이게 뭐지? 학문으로 뭐 연기할 수 있을 게 없을까? 그러고 사람이 태어날 때 왜 다르게 태어나지? 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평등하지 못할까? 여기에 내가 하도가 생겼어요. 의심이 팍 생겨가지고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뭔가 모르게 가슴에 한이 딱 맺혀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는 그리 잘하지 않았지만 작고 똘망똘망 하셨고 그렇지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은 진학할 수 없었고 하지만 근본적인 철학적인 고민이 생기셨다. 그때 21살 때 처음으로 명리학의 길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리학의 길에 들어서셔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익히 아는 그런 분들, 정재계 인사들 상담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매일경제와 대선 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은 곤돈의 시대여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참 우리가 이쪽 분야에 있으면은 참 어려운 게 대통령 선거나 무슨 선거 이런 거 있을 때 보면은
자문을 구하는 사람도 많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리나 주역이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왜? 후보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게 아니고 봐지게. 배 안에 들었는데 아들 아니고 딸 아닙니까? 그 갱도 치도 되는 거야, 모를 때는. 그게. 그런데 그걸 꼭 맞추었다고 해가지고 뭐 대간이 소간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논리가 없고, 적어도 대통령 선거나 대통령을 맞추려 하면은 우리 스승님처럼 김복동 그때 장군이 육사했을 때 우리 내 스승님이 재단 선생님이다 말입니다. 명리학계. 그 어린아이들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노태우 장군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니 저 점을 갖다가 잘 보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소개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돼야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맞춘 것이지 뭐 다 나와있고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걸 맞췄다고 대가소가 이런 거는 논리가 없고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 부분도 내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한창 들어살 때에 매일경제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좀 만나달라고 대통령 선거철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는 뭐 박근혜가 된다, 문재인이 된다, 안철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펼친 이론은 뭐냐면 혼도, 땅권자. 지금 시대가 땅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이 계산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명리로 하원갑자, 그 다음에 중운갑자, 상운갑자 이래가지고 180년을 한 주기로 보는데 1984년도에 하원갑자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땅의 시대니 곤도다, 땅곤자. 그리고 곤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자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여자가 대통령이 될 거다 했는데 쳐다보니까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운이 좋아서 맞춰버렸어. 그런데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는 내경에 지금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강산을 내가 이야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 볼 기회가 없으니 내가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 TV 나온 걸 보고 그런 걸 걷는데 딱 보니까 앞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럴 때 이 어깨를 약간 숙이고 뒷모습이 내 눈에 딱 영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런 거리에 하자가 있구나. 그러면 저거는 뭐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앞에 문도 있고 뒤에 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이 좋으니 앞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깨를 숙여서 그러니까 뒷문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척건이 있고 척건 다음에 척건이 있을 건데 그 척건을 인해서 폐가 망신을 할 것이다. 그거를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 뒷문으로 도둑이 들어온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맞춘 거 맞습니까? 그 최순실 사건 써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이 기자들이 인터뷰에서 내가 이 기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꾸 나를 찾은 거예요. 자꾸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오래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아마 그분이 오는지 모르겠어 주인공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학을 보러 왔는데 내한테 나는 고압이 없는 주의 사람이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도 결혼을 하면 안 돼. 내가 보니까 둘이 이혼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도 결혼을 하거든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기 위해서도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혼한다고 결혼 안 하는 거 아니다. 이혼하려고 하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무혼이라든지 죽을 때까지 합혼이라든지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혼을 할 사람이 왕 거야 이게. 결혼을 하면은 이래 돼서 이혼을 할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해라. 그 둘이서 한다고 지금 한 장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설득을 시키니까 안 되니까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 선생님이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 하더라. 이래 된 거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내가 아마 안 할게 이래 된 거야. 보다 영악하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켰어. 그 남자를 차버렸어.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 아마 그분이 누가 왔었을 건데 오늘 아마 그 주인공이 왔지 않죠? 그대로 샀네. 왔어요. 여기 증인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까? 네. 내가 오늘 아까 처음에 말 떠졌는데 경상도 말로 내가 시급 좀 할긴 게네. 완전 맞추고 잘하거든. 박수 많이 치주소. 네. 와,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거침이 없으십니다. 전문 용어도 많이 등장해요. 갬또 이런 단어는 제가 선생님 같은 학자들에겐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서 너무나 새롭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에서부터 또 한
사람의 일생을 구해주신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책 제목을요, 운명에 만약은 없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한테 온 고객들, 내 관객들 때문에 이 제목이 나왔어요. 오는 사람마다 전부가 와가지고 뭐라고 묻느냐, 다 물어놨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뭐, 아니, 뭐, 만약에 저 신랑을 안 만났으면, 이 말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만약에 거기 안 갔으면, 만약에 여기 안 왔으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가 안 들어가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해 있습니까? 만약에 안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도 만나게 되잖아. 만약에 안 왔으면 내가 못 만나잖아. 나도 못 만나고. 자, 이 만약에가 여러분 어디로 기결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가 하나로 기결됩니다.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은 없다. 태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다. 태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만약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만약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바꿀 수 있는가 봐요. 우리 오늘 2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못 바꾸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 흘러가죠. 그래서 만약을 우리말로 하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기 때문에 뭐냐?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을? 운명을. 여러분들 전부 운명을 바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전부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 바꿀 수 있으면은 어디에서부터 딱 바꿔야 되느냐. 지금 엄청난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아니요. 못 바꾸죠? 그럼 거기서 못 바꾸는데 어디서부터 바꾼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 만약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만약이라는 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명. 이 운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운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운명을 갖다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운명이라 하기도 하고, 숙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청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은 뭐고 운은 뭐냐? 명은 목성 명자를 쓰는 겁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 속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뭐를 만나느냐? 우리가 분명히 태어나야 되죠. 태어나는 게 뭔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엄마에서 1달 동안 있다가. 그래서 이 운과 명이 두 개 붙어가지고 운명에 만약은 없다. 그러면 이 운명과 만약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기륭하복. 기륭하복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운으로 봐야 되고, 기륭하복은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뀐다는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뀐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한다 뜻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3개월 뒤에, 1년, 2년, 3년, 10년, 이걸 갖다가 운이라는 겁니다. 그 기륭하복이고, 그 다음에 부기빈천, 이것이 명이라. 그래서 부기빈천은 타고날 때 점쟁이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운명에 만약이 없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운명은 없다. 그래 돼야 되죠. 그러나 나는 어떻게 돼 있어? 안 태어날 수가 없다. 왜? 그거 생각해보십니까? 왜 안 태어날 수가 없습니까? 내가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님. 부모부터. 그 부모가. 그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 이건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다 이 말이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부여받았다.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 운명에 만약은 없다. 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 주변에는요, 이름을 바꿨는데 네. 잘된 지인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음. 한 가수분을 알고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무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어요. 실제로 저한테도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름을 바꾸면 잘 된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고 대국민 투표도 1등해서 정말 오디션 프로 1등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서 운명이 바뀐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잘 됐습니까? 운명은 안 아니, 바뀌었는데. 맞잖아. 이름을 바꿔서 잘 됐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서 안 된 사람은 와 예를 안 드는 이 말이야. 나는 이 우리나라 이거 항시 뭐 할 때 보면은 양면으로 해야 되는데 산에 가서 오래 살았다 이러거든. 그 산에 가서 빨리 죽은 사람은 왜 방송 안 하는 말이야? 아니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밤 있고 낮이 있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 있고 그럼 이름을 바꾸고서 되면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야기는. 그게 만약에 본질이고 원리가 맞다면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본질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든 안 바꾸든 그때 잘 되는 주기라. 자기가. 예? 이 운세가 상승할 시간이다 이 말이야. 그 상승할 시간에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꿔줘도 실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왔을 때는 내가 이름을 바꿔줘도 칭찬을 받아. 실제 그런 예가 있고 삼수 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국어학과 떨어지는데 이름을 바꿔준 해에 그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내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가져오고 난리예요. 이게 이름 때문에 합격해서 아이 내가 아니라 해도 자기는 안 믿는 거야. 이게 왜 그때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름을 바꿔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건 뭐냐? 반드시 이름에 의해서 뭐가 잘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미신이다. 우리가 명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은 지을 때 이름에 대해서 논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이름은 사주도 보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상도 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풍수도 뭐를 이장을 하고 쓰고 부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 공식이 몇 시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몇 시까지 있습니까? 어떤 원리로 공부를 하고 어떤 선생에서 공부를 했냐가 부딪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을 아무데나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기둥을 붙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그 이름이 그러면은 왜 이름이 생기졌느냐? 이름을 짓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름 이랬지 말은 이름 앞에 뭐가 있냐면은 성이 성명, 그죠? 성을 묻죠. 그 성은 계집여den의 날생자라. 왜 이 여자가 높고 여자를 우리가 중히 여기고 음을 보호해야 되냐 하면은 모든 우주 만물은 땅을 거치지 않고는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맞죠? 그렇다고 여자들이 기고만장하면 안 돼. 왜? 씨가 없으면서 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항시 동격이다. 같이 간다 이 말이야. 음양은. 그래서 서로 정리하고 살아야 돼. 서로가 높여야 되고. 그래서 여자가 낳아야 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씨가 되죠. 그래서 성명이라. 그 명자는 무슨 자냐? 전연석자 밑에다가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졌을 때 우리가 사람을 부를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이름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낮에는 보이니까 오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밤에는 캄캄하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전연석자 밑에 입구자가 붙어 있는 게 성명이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시작이 됐는데 이 많은 경과가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냐? 그냥 한 개만 만들어 놔면 되는데 전부가 왜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내 책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만 있다? 내 책 읽는 분들 다 알 수 있어. 돈과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사랑 두 개밖에 없다. 거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기둥을 부여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잘 지으면 된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짓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내가 의뢰를 해서 빌려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내가 염원하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서 잘 됐다면 잘 될 주기에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정성스럽게 잘 지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염원해주면 되는 것이다. 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에는 지금 사주와 관상, 풍수 이렇게 분야를 나뉘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사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뜻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풀이를 하자면은 넉삭자, 기둥주자. 우리가 집을 지려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이 4개가 있다는 뜻이 사주입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이걸 받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 아까 내가 태생, 내가 생명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태를 자를 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응애응애.
우리 사회자님은 그렇게 우는 것 같아요. 자기 우는 식으로 하게 되거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맹리에 기록을 해놓은 거는 응할 응자 나자 아이가 태어날 때 응하라고 웃는다. 그게 발음이 있습니다. 응아. 이게 이생은 응아 울죠.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웁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 웃고 놓으면 얼마나 좋거든요. 방실. 산모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좋고 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울게 되게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태를 자르는 순간에 자기가 여태까지는 탯줄로 가지고 산소를 공급받다가 그 다음에 탯줄을 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 호흡을 해야 되죠. 그때 아이가 놀랜단 말이야. 그 놀래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 놀래니까. 놀면서 웃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지기 놀래는데 눈물이 나나 웃음이 나나. 지기 놀라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아이가 처음으로 호흡을 하면서 우는 소리가 응아. 이게.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호흡이 처음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반드시 우리 스승님한테 배울 때는 우리를 뭐를 묻냐 하면은 태생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처음으로 호흡을 하는 그것이 내가 우주에 적기를 합니다. 공기하고 피하고. 그때 그것이 사주가 됩니다. 사주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응아 태어났을 때 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처음으로 우주와 접기하는 그 네. 순간 그것이 사주가 사주가 된다. 딱 되어버립니다. 이제 딱 정해져 버린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죠. 요즘은 또 엄마 아빠들이 우리 네. 아이에게 좋은 사주를 부여하고 싶어서 네. 좋은 날, 좋은 시를 받아서 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만들어진 날짜와 만들어진 시간인데 네. 이 또한 그 아이의 진짜 운명인가요? 태어난 거 맞죠? 그럼 태어난 건 운명이잖아. 안 태어나야 운명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하든 조산을 하든 태어나면은 운명이라. 근데 제왕절개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좀 많이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쏟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제왕절개를 받으면 무조건 좋은 사주가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쁜 사주가 되도록 제왕절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나? 아니요. 없죠.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제왕절개가 논리가 맞지 않느냐? 첫째, 명리가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명리에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수백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무속인들하고 합하면은. 자, 그 사람들 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제왕절개를 우리가 날로 받는다 하는 거는 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해를 못 바꾸잖아. 달도 못 바꿔. 고작 해봤자 그 아이가 태어날 시기점에 날짜하고 시간이라. 날짜하고 시간을 그걸 조절하는 게거든. 지금은 난사를 하도 많이 하니 같은 값이면은 좋은 사주를 받아가지고 논다. 의미가 좋아. 그리고 안심도 되고 이 날짜에 제왕절개를 하면 산모가 좀 고통스러워도 내 아이가 앞으로 좋은 사주가 된다 하더라. 이런 위안 정도 이런 거는 좋지만은 그 사주가 바뀌고 이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뿌리 근원이 부모한테 있습니다. 부모한테 시가 자손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제왕절개를 놓든 난산을 하든 순산을 하든 간에 부모한테 그 생년월일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는 사주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도 태어난 사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아기 낳을 때 40시간 동안 진통을 하면서도 그 받은 시간이 다가오지 않아서 40시간 동안 진통을 계속 겪었는데 선생님을 제가 빨리 알고 소개해 드릴 걸 그랬어요. 와도 네, 팥빵픽이 더 중요하니까 얼른 나으라라고 말해줄 걸 그렇죠. 그랬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자, 그리고 사주에 대해서 선생님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책에도 보면 지구상에 하루에도 30만 명 이상이 같은 날 태어난다. 동시에 태어난 두 사람,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의 운명은 다릅니다. 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실제로 쌍둥이는 사주를 보기가 진짜 난해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명리학의 대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쌍둥이에 대해서도 보는 법칙이 많은 게 나와 있어요. 쌍둥이가 아니면은 연을 일시가 틀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이게 논리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쌍둥이가 1분 차이가 있고 2분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시간대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사주 글자는 똑같아. 여러분 같은 시간대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명리는 자축 인묘로 시간을 나갈 때 자시를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축시를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2시간 안에 들어가면은 120분이고 초로 계산을 하면은 7,200초라. 그러면 같은 구간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 사주 팔자가 똑같으면은 사주가 똑같아야 되는데 쌍둥이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네. 음양구별 구별이 없는데. 그래서 뭐가 다르냐. 아무리 같아도 그 쌍둥이가 얼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맥박이 다르게 뜁니다. 오장육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버릇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다. 그러면 맨날 그러면 쌍둥이가 같이 다니는데 여기 무릎이 안 차고 같이 다니게 됩니까? 다르잖아. 그럼 왜가 다르냐 이 말이지. 몸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 운명이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같은 사주라도 다르게 작용이 되는 이유가 관상이 틀리다. 몸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는 같더라도 관상이 다르다. 네. 그리고 늘 강조하시는 것이 사주와 관상 풍수는 따로가 아닌 하나다. 하나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관상이 갖는 의미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관상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인상이 들어있습니다. 관상 안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인상과 관상 우리가 그런데 그 인상은 말 그대로 이미지라. 관상은 뭐냐면은 인상과 관상의 차이는 인상은 이미지 사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이런 걸 다 보지만은 관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심상인데 심상을 본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죠. 심상을 알면은 그 사람을 다 아는 겁니다. 전부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심상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관상도 있고, 저 심상 안에 관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또 발을 보면은 족상이 되고, 손을 보면은 수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얼굴만 보게 되면은 요걸 갖다 우리 안상이라 그래요. 자체가. 그 다음 몸 전체를 다 보면 최상. 그 다음에 그림거리를 보면 보상. 나중에는 대소변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 안 틀리는 게. 이게 관상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우주 하나가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주를 보는 거는 관상이고, 그냥 우리가 매일 만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인상이다. 이게 이미지. 사람이 못되게 생겼네. 선하게 생겼네. 저거는 좀 얼썩어가지고 꼬아먹기 좋다. 이래 보면 그건 인상이다. 그런데 그 안에 내공이 드는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죠. 이게. 그래서 끝을 보고 표현하면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 그것이 심상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관상과 인상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관상 또한 태어날 때부터 임신되는 순간부터 관상이 부여되는 건가요? 정해지는 거죠. 사실은 사주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관상이 먼저 정해지는 거죠. 안에 사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는 정자와 난자가 착상을 하면서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를 만들어집니까? 모양이. 자,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차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아반떼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 조립하는 과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할 때 아반떼는 아반떼에 대한 부속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안에 큰 인물이 들어있든 작은 인물이 들어있든 간에 남자가 들든 여자가 들든 간에 엄마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기계가. 자궁석 치면은. 그게 관상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다. 완제품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시작은 관상에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성, 공간성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야. 시간성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안 가면 자라니까 안 자랍니까? 안 그죠? 자라요. 시간이 흘러가야 아이가 성장해서 10개월 만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결국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목구비라고 하잖아요. 자, 이목구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기자입니다. 기이자. 이목할 때. 그 다음에 눈목자, 입구자, 코비. 그런데 왜 목이 굽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이 굽이. 전부 우리가 이목구비 이러죠. 그러면 귀를 맨 앞에 놨다 이 말이에요. 왜 귀를 맨 앞에 놨을까? 명리하고 관상하기는 이런 게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목구비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귀다 이 말입니다. 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분한테 내가 질문을 내가 물어봤는데 자궁 속에서도 귀가 최고 먼저 생긴답니다. 생기는 게 순수가 일단 만들어질 때 그러면 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귀자를 나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귀가 여러분 뭐 안 됩니까? 귀가 우리가 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가 듣는 거.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제? 듣는 게. 말하지 말고 들으라, 이 말이야. 말만 하지 말고 들으라. 넓을수록 더 들으라. 그래서 귀는 들어가지고 손해볼 거 한 개도 없다. 맞죠? 들은지 안 들은지 들키지도 안 들키지 않잖아. 말은 어떻게 됩니까? 내뱉거나 뭐. 들키잖아.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서 귀를 먼저 앞에 놔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귀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보니까. 이 좋은 귀인가 나쁜 귀인가. 귀를 만지시고 서로 봐주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운명과 관계된 거는 여러분들 관상이나 사주나 풍수나
이 운명과 관계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하게 정의를 세워야 될 것이 기lum하고 길흉에다가 절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정신을 모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lum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나쁜 게 좋은 기가 없다 이 말이야. 잘 들으면은 이게 잘하면은 좋은 기다 이 말입니다. 책에는 기가 부처님처럼 기가 이렇게 크고 깃밥이 좋고 두툼하고 이러면 좋은 기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이 듣는 소리가 맨날 나쁜 소리만 듣는다. 좋은 기입니까? 아니요. 그럼 나오잖아 대만에. 그래 그걸 모양이라 그래.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을 듣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길을 듣는 겁니다. 왜 길 앞에 놨을까? 눈으로는 다 보이죠. 그죠? 근데 내가 뒤를 보려 하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가 뒤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소우주다 뭐 대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상 때문에 사주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상이야말로 우주의 실체다. 우주 때문에 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기가 중요한 건 내가 했지만 기둥을 여러분이 붙이지 말아야 말이에요. 기둥을. 아무리 기가 크고 좋아도 코하고 맞지 않으면은 자, 코가 작은데 기가 크면은 기는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바람이라도 보거든요. 또 강도 보고 남부 북극도 보고 그럼 이 기가 코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리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총명을 볼 때는 눈하고 귀를 보는 것인데 귀가 잘못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 이 사람은 공부에 재주가 없거나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다른 재주를 타고 나면 돼.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기둥을 갖다가 보시지 마라. 귀를. 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목구비 다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라. 평면으로 보는 걸 갖다가 평면으로 보는 것과 입체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상이라 그래. 그 다음에 입체로 보는 걸 관상이라 한다. 그리고 입체는 그냥 단순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직관력이 생겨야 되고 영감이 생겨야 되고 우주의 기운이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고 내가 맑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그 책에는 내 책을 사보신 분들은 알게 되죠. 워렌 버핏이 최고의 세계에서 그런데 결과론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분이 지금 현재 부자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합니다. 그렇든 말든 어쨌든 간에 그 양반 관상은 상하, 좌우, 조하, 입체, 평면 모든 것이 쫙 조롭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흠을 잡으려고 해도 극히 흠을 잡을 수 없는 내가 워렌 버핏을 만나보지 않기 때문에 성격은 어떤지 몰라. 그래도 알 수 있죠. 그 얼굴을 보고. 성격이 절대 뭐가 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진짜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관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책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조화로운 관상이기 때문에 최고의 관상이다. 네, 치는 건데 혹은 여기 계신 누군가가 워렌 버핏의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에 가서 네. 이 사람처럼 얼굴 똑같이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됩니다. 그거는. 그럼 워렌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자는 안 되죠. 워렌 버핏은 될 수 있는데 부자는 안 되죠. 서형수술이 왜 안 되는가 원리가 나오지죠. 이게 꼴값 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뜨끔한데요. 서형수술 1000번을 해라. 꼴값 들지 마라. 바뀌어지는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서형수술은 모양을 바꾼 겁니다. 아까 내가 심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마음은 수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형수술을 해가지고 잘 되었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사람들이 상승운을 탔을 때 한 겁니다. 상승운을 탈 때. 그러면은 하강운을 탈 때 성형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단지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흉소가 있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고치는 게 낫습니다. 약간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기 빈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를 성형한다든지 눈을 성형한다든지 코를 한다든지 입을 하든지 아까 부기 빈체는 귀하고 눈하고 코하고 입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 역할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살짝 고쳐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런 거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어렵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간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답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남원에 가면은 지금은 오래된 됩니다.
그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걸 다니면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그러면 선생님 초대해가지고 복채를 미리 모아놨고 그래 관상을 봐주고 오주고 이렇게 된 적이 있어. 저 시골 동서지는 데는. 거기서 그 남원에 있는 관상 선생님 한 분이 노인장이 관상에 대가가는가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그 일대는 자자했어. 그래 이분은 꼭 항시 이제 나가지고 봐주고 있는데 그날 한여름에 관상을 봐주고 돌아오다가 중간쯤 자기 집에 오는데 보니까 엿장사가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때 엿장사가 많았거든요. 정자나무 밑에서 배를 텅하고 접으니까 옆발등에 나라고 엿이 안 바르니까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을 보니까 당연히 내처럼 나도 안 본다 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볼 때가 있으면 하다가 그냥 보도 있거든요. 딱 볼 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딱 보니까 엿장사 딱 코를 보니까 여기 곧 행제수가 들었어. 코를 딱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상가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좋은 놈이 코를 본 게 여기 곧 일어날 일이라. 그런가 큰 거는 물 그기라. 그래서 깨웠어 이게. 엿장사를. 그러니까 일어났지. 들들나가지고. 그리고 본 게네 노인이 자기를 깨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관상가 소리도 안 하고 요 위에 주막에 가면은 지금 노름을 하고 있는데 젖장사에 돈이 없잖아요. 내가 노름 위치를 얘한테 대줄 테니까 돈을 따거든. 그 문이 하나 있다. 그 뒤로 보고 무조건 토끼라. 그러면 요 시간에만 노름을 하면 돈은 일은 그날 행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니하고 내가 반 다르자. 이런 거야. 그 엿장사야 막 댐수에 노름 좋아하는 데다가 돈 대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주막에 딱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그 관상 선생은 뒷문에 딱 있고 이제 들어갔어. 진짜 선생대로 싹 뽑기를 하는데 돈이 전부 기도야. 잘 되는 거야. 그날 몇 시간, 불어 짧은 시간에 돈을 다 땄어요. 그래 호주물 딱 넣어가지고 요놈이 뒷문으로 노력했는데 앞문을 속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상 선생은 올 줄 알고 있는데 안 오거든. 가본 길에 이미 파토가 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 집에 와서 다 보니까 자기 이제 거울을 거울이 없으니까 집에 왔을 거 아닙니까?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넣어가지고 딱 치다 보니까 자기 코가 손재수가 들어있어요. 거기 관상가다. 운명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운명이 존재하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운명가인 내가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지금 운명을 지배받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음성과 눈빛에 대한 설명 조금 듣고 풍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상은 사실은 음성과 눈빛이 전부 다입니다. 그 나머지 이목구비는 어떻게 생겨도 여러분들이 무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저 사람이 무섭다 했을 때 우리가 코가 커서 무섭습니까? 눈빛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눈에 그게 뭐가 들었냐? 정기신이 들어있는 거죠. 눈에 정기신. 이게 기를 빼면은 뭐냐? 정신이라. 그 눈에 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신이 뭐를 움직이느냐? 우주와 연결을 하는 거죠. 정신이. 그래서 그 정신이 주인인데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정신이라 하지만은 이 정신이 죽으면은 우리가 뭐를 한다? 혼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지문화는 귀신이라는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살았을 때는 정신, 죽으면은 귀신. 노력에 대해서도 운명에 참 논리가 많은데 노력도 이 복이 타고난 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력을 무조건 여러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못 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정신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은 여러분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다른 거 다 놓쳐도 좋아. 의식을 항상 눈을 떼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가 나이가 들어도 눈 동궁이나 눈빛이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눈 자체가.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음성. 눈빛과 음성은 무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학은 보이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이지 않는 직관력으로서 냉기를 풀거나 관상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빛도 무형이고 음성도 무형이라. 음성이 이거 지금 소리를 탈 수 있습니까? 무게를 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인천성, 만인만성, 조물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주가 음성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우주 기운이 다 틀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개체라. 그래서 그 눈빛하고 음성만 두 개 있으면은 이 사람은 부자가 안 돼도 그 다음에 내가 아파도 절대로 흉한 기운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뭐하고 연결되노? 마음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래서 만상이 불여 심상. 만 가지 상이 아무리 줘도 마음의 상보다 못하다. 그래서 심상, 불여 심상을 붙인 이유는 왜 붙여놨냐?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 좋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게 마음이라.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기중하복소 그대로 싹 녹아버린다 이 말이야. 비교하고 내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니까 자꾸 누가 아픈가? 내가 아파지는 거죠. 상대가 아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져. 내가 안 아파지려면 정신 챙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심상이다. 누구나 심상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훌륭하다. 선생님은 늘 사주는 시간, 관상은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풍수가 있는데요. 풍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최근에 네. 영화 파묘가 네. 1100만 관객을 넘겼더라고요. 이 영화 얘기 여쭈면서 풍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수 입장에서 내 이야기합니다. 풍수와 전혀 관계없는 영화가 파묘라. 앞에 거는 맞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아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저 영화 평론가는 아닙니다. 이게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재미 좋은 것도 상당히 많았죠. 그 중에 내가 최고 걸행기 무당으로 놓은 김고은 이거 파묘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아 많이 보셨는가 봐요. 여기도 파묘도 많이는 안 보셨네. 네,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봤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본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김고은이 그 배우가 무당 역할을 하는데 진짜 무당보다 잘하더라고. 네. 이게. 그리고 이장을 할 때 절대 구슬하지 않습니다. 이장을 하기 전에 구슬하거나 그 다음에 이장을 하기 전에 하거나 풍수가 간을 열면서 그 연가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체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가 감원줄 아시죠? 뭐라 영화 파묘에 나오는 뭐 가짜로 만드는 뭐 쉽게 뭐가 아닙니다 그거. 예.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 모도 자체가. 자 거기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쇠말뚝 하는 게 나오죠. 쇠말뚝. 우리 국민들 아마 쇠말뚝 일제시대 쇠말뚝으로 우리 전기를 끊는다고 박았다 이 이야기 거의 다 알고 있을걸. 그게 쇠말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저 한경도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하면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쇠말뚝을 이렇게 하나 박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길이가 한 10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30cm 되는 거를 이렇게 박았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1000km 정도 되면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가상을 해보면은 0.3mm도 안 되는 가시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몸에. 자 그게 여러분 끊어지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야기하자 하는 거는 과연 풍수에 기둥하복이 있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쇠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기가 끊어지겠냐 이 말이야. 자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게 끊어진다면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토목 건설 잘 되는 데 어디 있습니까? 터널 몇 개 뚫고 있습니까? 수천 개 되겠죠? 수천 개 되겠나? 수백 개 되겠죠? 터널. 그 뚫어볼 때 다 그거 해야 되잖아. 매걸 다 부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A대 해줄게, 그러면. 철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산에 철타. 우리 차움에도 철타 불모산가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산 온 전신에 대한민국의 철탑을 다 박아놨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산이 많지 않는다. 자, 증거가 되겠습니까? 논리가 전혀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자체가. 풍수의 정의는 뭐냐? 내 부모를 그렇다고 물구덩이에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 쓸 수 없잖아. 좋은 데 써야 되잖아, 양지 바른 곳에. 그럼 내가 내가 지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풍수 한창 배우러 다닐 때, 엄택건축기사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엄택건축기사. 기사는 기사인데 엄택이다. 이게. 그래서 땅 밑에서 내가 수없이 많이 봤단 말입니다. 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풍수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를 느끼냐 하면은, 인생에 대한 과연 인생이 뭐냐? 다른 건 내 그 감이 안 왔어, 젊을 때도. 이 공부 열심히 할 때도. 간 뚜껑을 딱 여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들어올 때, 다리가 탈탈탈 떨린 적이 있었어. 그때는 우리가 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님 따라 다니면서, 그러고 탁 파고 들어가면 간이 나오기 때문에, 간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위에 맹정을 빨간색 있죠? 간 위에 덮는 거. 항시파면 그 빨간 천이 나옵니다. 아, 이제 여기 간이 나오구나,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손으로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싹 걷어내고, 간 뚜껑을 넣을 때 내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야, 이 안에 어떻게 되었을까? 공포가 오기 시작하는데, 보기는 봐야 되고, 공포 때문에, 볼락하게 겁은 나고, 그런데 누가 삽을 가지고 딱 열어버렸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무 둥덩이라 까맣고 해골들이 딱 놓아있고 위에 뭐 천서 보이고 이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내가 이거는 사람한테 기름 화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귀신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단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파모에 되는 거는 장재영 감독이 1,000원을 산 사람이야. 오늘 이리 타야 돼. 그 양반 1,000원을 사주보면 틀림없을 거야 아마. 운동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 연결된 거를 잘 보라고 앞에. 맨 앞에. 서울의 소리가 그 앞에 영화 또 하나 서울의 봄. 봄인가? 예. 영화를 안 보는 게 소리를 큰데 봄을 갖다 해봐. 영화를 얼마나 안 보는 거기에도 관객수가 많았잖아요. 네. 거기서 애국심이 발동이 되었죠. 네. 그 다음에 3.1절 입죠. 네. 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와, 이게 뭐지? 이래가 되네. 그게 운이란 말이야. 그게 연결이 안 되면서 어디다 생각해보면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는 1,000만 원 뜨는 거고 어떤 거는 적자도 엄청나게 많은 영화가 많습니다. 그런 게 전부 운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천운이 좋을 때 그 영화를 만들었다. 하도 재운이 온 거예요. 아마 큰 돈 버렸을 겁니다. 이번에. 그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해외에도 나갔으니까 국익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죠. 네. 네, 그렇게 보셨군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내가 풍수가 나왔으니까 예. 정리를 하게 해주자면은 풍수의 목적은 기풍치기했습니다. 반드시 뭐를 옮기면은 나쁜 거 좋아진다. 그래서 뭐를 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데 써야 된다. 풍수의 정의. 그 다음에 명리의 목적. 안심인명. 오로지 안심시켜라. 내가 제자들한테 항시 사주를 볼 때 나쁘게 부르지 말고 유리하게 부르주라. 항시. 그거 다가와봐야 하는 거다.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와봐야 한다. 그거 다 되고 그 사람 눈물 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안심을 시키라. 안심인명. 불교에도 안심인명이 있습니다. 명리,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명리에도 안심인명이라. 정의가, 목적. 간상의 목적. 불효신상. 아무리 상이 나빠도 마음의 상보다 못하다. 그 세 가지를 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풍수, 명리, 관상.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로. 오늘 북콘서트를 딱 이 세 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풍수의 목적은 길흉, 취길, 그리고 명리의 목적은 안심, 인명, 관상의 목적은 불여, 심상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자면 네. 영화에서는 죽은 사람의 묘자리가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실제로? 사실 예. 아니 실제 미칩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안 미치는 건 없어져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동양학이 지금 문제가 난제가 뭐냐. 명리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풍수도 그렇고 해석의 영역이라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 자기가 그 모를 쓰고 탈인하고 그래 합니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아무리 해도 탈이 안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없다고 믿는 거예요. 풍수가들은 무조건 기lum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해와 덕이 있다. 그러면 모를 안 쓰면 어떡하냐? 이래 물으면은 무해, 무덕. 이 원리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태어났는데 무해, 무덕. 그러면 아가 웃으면서 태어나야지. 와, 응아 하면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순간에 봅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기lum화복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까? 한평생? 다소 크기와 차이가 있지. 작은 것과 큰 것 차이가 있는 것이 무조건 태어난 이상은 고라. 그래서 인고고래. 인낙이 없어. 인고라. 이 고를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낙으로 끌고 가라 이 말이야. 무엇이? 마음이. 그래서 고락이라. 자체가. 그래서 본질을 깨뜨리면은 뭐를 알게 됩니까? 하면은 고통이 동반자인 걸 알게 된다. 아,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내한테 있은 기구나. 그걸 내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하면은 자기 마음을 공부를 하면은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풍수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임상한 결과 많이 한 것 중에 안 된 것도 있더라를 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풍수라 그런 건 뭐냐면 뭐를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자, 태어나면 사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든지 사주가 관상은 있잖아. 근데 풍수는 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논리 면에서. 사주는 다 있는데 풍수는 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썼을 때 나빴을 때 기름이 온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풍수하고 이 부분이 항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내가 세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고 선생님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아직 못다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이것은 꼭 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하나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독자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궁합 이야기가 빠졌고 네. 주식 이야기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빠졌네. 네. 자, 궁합은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치료로는 아까 내가 다 숙명론에서 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까 이혼한 사람, 이혼에 정해서 궁합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와 상대를 관계에서 서로 맞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궁합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정의는 사실은 없냐? 궁합은 없다.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궁합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궁합을 맞춰서 내가 바꾸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30점인데 60점짜리를 궁합으로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까 개체하기 때문에 내한테 복이 어떻게 되어 있냐? 30점짜리가 60점짜리가 올 이유가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점수만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서 인연을 사는 것이지 서로 덮을 생각 말아야 됩니다. 같이 인연을 살다 보니까 안에서 뭐냐 기름화분이 녹이 되는 거죠. 공동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궁합은 정의를 내리자면 마주보는 것은 궁합이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고 같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는 거 이게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안에서 똑같이 기름이 일어납니다. 궁합으로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궁합을 무슨 띠를 맞추고 무슨 직업을 찾고 이래 하는 것은 상담이니까 또 명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 하는 것이지 궁합의 정의는 약하다. 네, 진규 선생님 주식에 대한 설명도 3분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갖다가 아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미래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명리, 관상, 풍수 이거는 미래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아무도 안 찾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이 직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된 거는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런데 그 미래 중에서 최고로 알고 싶은 게 뭐냐? 주식 실시하고 선거 결과라. 내가 서울 가가지고 99% 정도 맞춘 것이 뭐냐면은 주식 투자입니다. 내가 기록을 할 때 한 명도 안 빼고 100% 가져왔어요. 맨 마지막에 주식을 절대 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 오면 주식을 절대 하지 마라. 또 오면 주식을 절대. 그런데 전부 시간이 한 10년 지나니까 아이고 선생님 말 안 들어가 주식 손해 내가 연락이 났습니다. 다 못 찾은 거죠. 그럼 내가 뭘 알았을까? 자 여러분 주식이 투자입니까 노름입니까? 노름. 그래 그 노름해가 돈 단 사람 봤습니까? 자 노름해가지고 대열같이 직진한 사람 있나? 그래서 이 주식과 관계된 거는 뭐냐 하면은 전부 이제 이 재산하고 관계된 건데 돈하고 관계된 거거든 사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있어요. 제목이라는 게. 자, 재물이 사업발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사업발제. 그 다음에 음성소득. 음성으로 돈 버는 거 있죠. 요거는 부동산 성향이 상승하여 발생한 재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축제. 부정으로 돈만 하는 것도 안 들키면 재산 맞죠? 들키면 관방 가는 기고. 부정축제잖아. 그래, 부정축제도 재물이다, 이 말이라. 뭐든지. 부정축제, 권력이나 직청을 이용한 재산. 그 다음에 네 번째, 덕제, 상속. 상속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까 내가 부모에게 부모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서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이것이 능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능력을 키우는 자가 아니고 부모가 능력이다. 그래서 덕제, 상속. 그 다음에 행제, 복권이나 환율, 등락의 편차 수익으로 습득한 재산. 요걸 갖다가 행제수라 그래. 1년에 몇 분 오겠습니까? 평생에 몇 분 오겠습니까? 행제수가.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 다음에 한제, 땀을 흘려서 버리는 거. 요걸 우리가 정제를 하기도 하고 월급을 하는데 땀을 흘려야 노력의 대가로 받는 복. 그 다음에 적재, 요거 도둑놈 적자. 도둑질 하는 것도 재산이다. 맞죠? 도둑질 해가 돈 받는 거잖아. 재산, 적재. 그 다음에 불로제, 횡령이나 사기 및 편취한 재산. 그 다음에 9번째, 한란죄, 율락이나 위자료를 받은 재산. 그 다음에 굴욕죄, 국을 하려 모은 재산. 거시들 국을 하려 모은다 아닙니까? 재산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 재산 중에 주식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부재에 들어갑니다. 부재. 뜰부자, 재무제자. 자, 뜰부자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구름이 보이죠? 구름이 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구름이 보이죠? 눈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그래, 그거를 주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구름을 잡을 능력이 되는 분들은 주식을 많이 하십시오. 네, 선생님.
선생님 정확하게 정말 3분 만에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오, 시간 맞추기의 달인이십니다. 저도 그럼 내일 좀 주식 계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산 선생님과 함께 운명의 만약은 없다에 대해서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명리학자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운명과 관련이 있는 명리, 강상, 풍수 여기도 대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동쪽으로 이사가라, 대장군 방해다, 부적서라, 구대해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혹시 무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명리가 얼마나 가치가 높고 위대한 학문인가를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자체가 서양의 심리학처럼 이제는 엄지에서 양지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공부하면서 사주 정도는 알고 죽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주 공부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 한마디가 용기를 얻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서로 자신의 스스로 비관을 하고 그 다음에 운명을 해석하는 이런 그래서 항시 조심스럽고 알면 알수록 이거를 도대체 알 것 같는데 모를 것 같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지 않는 데에서 또 답을 찾아가려 하니까 또 어렵고 그래서 공부에 끝이 없더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궁리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 공부가 더없이 귀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여기 오늘 그 스님도 와 계시는데 그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죠. 자체 일체 현상계는 꿈이요, 그 다음에 헛개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 같고 번개불 같은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결국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마음을 다 가다듬으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다 이루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한 번 더 인사